지혜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지혜는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잠들어 있는 다른 영혼들을 깨우는 지혜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는 운명과 인간 모두를 조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결코 타고난 재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차가운 강철 칼날을 벼리고 구부리고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스스로 단련하고 구축해야 하는 특별한 종류의 지성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는 것을 이용해 다른 이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날카롭게 말하며 더 멀리 내다보는 것일까? 어쩌면 그들은 그냥 나보다 똑똑하게 태어난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만약 마키아벨리가 이 말을 들었다면 그는 비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그런 믿음이야말로 약자의 독이자 지적 나태함을 위한 부드러운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성은 선물이 아니라 구축되는 것입니다. 오직 엄격한 규율, 초연한 관찰, 그리고 무자비할 정도의 정신적 명료함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고대 로마의 노예 출신이었지만 외과의사처럼 인간의 조건을 해부했던 철학자 에픽테토스를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였지만 자신의 오만함을 경계하기 위해 매일 밤 스스로에게 보내는 반성의 글을 썼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운명 때문에 현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신이 하나의 도구이며 그 도구를 갈고 닫기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그 도구를 날카롭게 단련한 다른 누군가에 의해 지배당할 운명임을 알았기에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이 단순히 똑똑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가진 지성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이성인지 아니면 헛된 환상인지 명확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꿰뚫어 보는 순간 지성은 더 이상 감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에 단단히 쥐어진 칼날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이 명령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점점 더 예측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철학적인 명언들을 스크롤하며 읽고 책의 거의 모든 문장에 밑줄을 긋습니다. 심오한 통찰에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가 지혜로워졌다고 느끼죠.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 모습에서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지성이 아니라 중독을 봅니다. 잠재적 지도자를 예측 가능한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는 느리고 달콤한 최면 상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위안을 얻기 위해 지식을 소비합니다. 위험하고 강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똑똑하다고 느끼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그는 가장 적게 아는 자들을 연구했고 그들이 얼마나 쉽게 지배당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감히 인정하는 이가 거의 없는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행동과 분리된 배움은 결국 자기 기만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정신을 단련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당신이 배운 것을 실제 갈등 속에서, 실패 속에서, 대립 속에서 혹은 침묵 속에서 시험해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리허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철학을 배우지만 말고 철학으로 살아가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를 교정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들은 말의 유희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행동으로 깎아내는 치열한 단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그들의 정신이 단단한 갑옷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책에 그은 밑줄을 지혜와 혼동합니다. 하루에 10가지 통찰을 훑어보고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명료함을 추구하지만 불편한 마찰은 피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사고는 저항을 필요로 합니다. 동의나 박수가 아니라 멈춤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의견에 반박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 이면을 파고드는 그런 멈춤 말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존경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지성이 아니라 속을 읽을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 반응을 지연시키는 능력, 결과를 저울질하는 능력, 그리고 이 생각이 나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가? 라고 끊임없이 묻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이 무언가를 읽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지식을 수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 아이디어가 나를 조종하기 더 어려운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패배했을 때 그저 더 유창하게 변명하게 만들 뿐인가? 만약 지식이 당신이 말하는 방식, 관찰하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당신은 더 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화려한 장식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 말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무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육받은 바보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사람처럼 말하지만 체스판 위의 졸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똑똑하다고 느끼기 위한 공부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다르게 움직이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결정하십시오. 오직 그때만이 세상은 당신을 활짝 펼쳐진 책처럼 쉽게 읽어내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오직 그때만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빠른 머리는 군중을 감탄시킵니다. 하지만 차가운 머리는 결과를 통제합니다. 속도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빠른 대답은 명료함으로, 교묘한 말재주는 지성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더 깊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는 빠른 생각의 소유자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 앉아 전략을 짤 수 있는 자들을 신뢰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무엇을 숨기는지, 무엇을 보았지만 드러내지 않는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가운 정신입니다. 수동적이거나 게으른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전략적이며 포식자와 같은 정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낡은 습관, 오래된 의견, 그리고 신념이라는 탈을 쓴 낡은 두려움을 재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익숙함을 지혜로, 속도를 통찰력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료함은 편안함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전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은 무기이거나 혹은 약점입니다. 당신이 허용하는 모든 감정적 반응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할 청사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단순히 통치자들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패턴을 연구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감정이 어떻게 이성을 납치하는지, 단 하나의 부주의한 단어가 수개월간 쌓아올린 권력을 어떻게 허물어뜨리는지를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간단한 법칙을 이해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가 보통 가장 먼저 패배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차가운 전략입니다. 당신은 확신을 좇지 않습니다. 당신은 불확실함 속에서 버티도록 훈련합니다. 마치 병사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칼을 가는 것처럼 당신은 자제력을 연마합니다. 당신은 불편함이 머물도록, 질문이 숨쉴 공간을 갖도록, 그리고 긴장감이 무르익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명료함이 소음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가고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평화를 위해 명상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위해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무기처럼 훈련시켰습니다. 측정하고 날카롭게 벼리고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스토아 철학의 평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키아벨리적인 정신 단련입니다. 결국 지성이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심장이 반응하기 위해 뛰고 당신의 마음이 대답하기 위해 움찔거릴 때 멈추십시오. 억누르지 말고 계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읽히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당신이 게임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그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키아벨리가 역사상 그 어떤 철학자보다 더 잘 이해했던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의 패턴이며 일단 드러난 패턴은 무기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충분히 오래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반복합니다. 매일 똑같은 변명, 똑같은 불안감, 똑같은 감정적 반사작용을 재활용합니다. 그들이 내면의 각본을 다시 쓰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낡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에게 권력이 가장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침착한 관찰자에게 속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동에 복종하고 말투에, 관심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반응합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그들의 습관 속에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분석으로 훈련된 정신은 그 너머를 봅니다. 단어가 아닌 패턴을 듣습니다. 누가 침묵 속에 앉아있지 못하는지, 누가 말하기 위해 인정이 필요한지, 누가 친절을 약함과 혼동하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일단 누군가의 리듬을 해독하면 당신은 대화의 타이밍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소유하면 당신은 판을 짜게 됩니다. 당신이 결과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이 영향력으로 변모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다음 감정적 붕괴보다 10걸음 앞서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예에서 정신의 대가가 된 에픽테토스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반응, 모든 정신적 경련, 그를 조종하려 했던 모든 내면의 이야기를 알아차리도록 스스로를 훈련했습니다. 그는 감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해부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스토아적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치의 흔들림도 용납할 수 없었던 통치자의 전술적 초연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적 진실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 당신을 우쭐하게 하는 것, 당신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로봇처럼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멈추십시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본능이 소리칠 때 그것을 의심하십시오. 당신이 평범한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평범한 사람처럼 지배당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시작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조차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뒷문이 있고 모든 요새에는 약한 벽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뒷문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속삭여온 거짓말들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의지력이 약해.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 나는 사람 다루는 데는 영소질이 없어 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무해하게 들리지만 마키아벨리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불렀을 것입니다. 편안함 속에서 벼려지고 자부심과 함께 착용하는 정신적 족쇄라고 말입니다.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재프로그래밍 해본 적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학파 역시 이를 이해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정신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이 왕좌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들이라는 것을 매일 상기시키는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신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것을 가장 빨리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약점 중 가장 이용하기 쉬운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적 정신은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뒤집습니다. 각본을 뒤집어버립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면 어떨까? 내가 지금 방어하고 있는 믿음 중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반복해온 모든 변명이 사실은 내가 직접 짓고 장식한 감옥이었다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평범한 정신이 결코 하지 못하는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편안하지 않고 처음에는 보람도 없으며 마치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죽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의 당신입니다. 일단 이 뒤집어 생각하기가 습관이 되면 당신은 반사신경이 작동하기 전에 그것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던 내면의 목소리는 왜 지금은 안 되지? 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나야라고 말하던 각본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로 바뀝니다. 수동적인 믿음에서 전략적인 자기 파괴로의 이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지성이 탄생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손상된 코드를 지우고 더 나은 논리, 더 날카로운 경계선, 더 차가운 반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신성한 유물처럼 다룹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스트는 그것을 언제나 수정 중인 초고처럼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나를 다시 쓰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멋대로 쓸 것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말을 하지만 오직 침묵이 제 역할을 다했을 때만 입을 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서두릅니다. 과도하게 표현하고 과도하게 설명하며 과도하게 공유합니다. 왜일까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훨씬 더 무서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바로 오해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침묵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영하고 추측하고 그 공백을 자신들의 두려움과 욕망으로 채우기 위해 허둥지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이 추측할수록 그들은 더 적게 관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움직이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은 정의되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며 관찰할 때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절대 당신 마음의 전부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의 리듬을 알면 그들은 그것을 방해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알면 그들은 그것을 무기화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차가운 전략가는 표현하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시하고 판을 짜고 씨앗을 심기 위해 말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의도적으로 침묵 속에 남겨둡니다.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령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었을 때 모든 단어 뒤에는 침묵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적 침묵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산과 타이밍과 심리적 압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장황하게 떠드는 동안 듣는 사람이 권력의 지도를 연구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먼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감정적인지를 폭로합니다. 관계에서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감정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침묵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불안, 의도, 약점 등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일단 드러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설명하고 해명하고 즉시 반응하려는 충동에 저항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키십시오.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이 긴장을 만들게 하고 그들의 소음이 그들을 배신하게 하십시오. 오직 당신의 말이 권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을 때만 입을 여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침묵이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소음에 집착하는 세상에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항상 볼륨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육체와 함께 죽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설계된 영향력은 육체를 훨씬 뛰어넘어 살아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체가 쓰러질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하지만 마키아벨리스트는 결코 죽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명성이나 애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설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의 이름이 잊힌 후에도 그의 존재가 느껴질 만큼 시스템 깊숙이 박혀있는 사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영감을 주기 위해 군주론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코드를 설치하고 통치자와 사상가들의 마음에 바이러스를 심기 위해 썼습니다. 적보다 오래 살 수 없다면 생각으로 그들을 이겨내라고 가르치는 차가운 청사진을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유산이란 감정적인 것입니다. 이름, 기념비, 동상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마키아벨리스트에게 유산은 전술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설명하기 위해 곁에 있든 없든 당신의 지성을 메아리치게 할 가치, 사고의 틀, 그리고 시스템을 심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었지만 그의 마른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수많은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가 시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고의 구조인 규율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속박 속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여러 세대의 사상가들에게 내면적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힘이 계속 살아있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시대를 초월하고 전이 가능하며 일단 알게 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무기처럼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과업입니다. 그저 현명하게 살지 말고 당신 뒤에 구조를 남기십시오. 누군가가 발견하게 될 일기장, 누군가가 인용하게 될 원칙, 누군가가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며 채택하게 될 시스템을 말입니다. 사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지만 말이죠. 당신이 명확하게 생각할 때 당신은 오늘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칠 때 당신은 내일을 통제합니다. 지성의 가장 높은 형태는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의 그러니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쓰십시오. 그것이 메아리 치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그것이 무언가의 씨앗을 심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당신 지성의 최종 시험은 당신이 살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지성이 당신의 위치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장식일 뿐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당신에게 더 많은 아이디어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날카로운 행동, 더 많은 침묵, 더 적은 사과, 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았다면 당신은 이미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를 알고 작게 놀고 있을 때를 알며 자신의 무력함을 지성으로 포장하며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을 때를 압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통제하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말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알지만 결코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은 자가 아니라 망설임의 노예가 된 자라는 것을. 이제 당신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덜어낼 것입니까? 어떤 패턴을 부술 것입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움직임으로 바꿀 것입니까? 당신에게는 동기부여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록 속삭임으로 시작되더라도 예전에 고개를 끄덕이던 곳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라도 예전에 애원하던 곳에서 돌아 읽는 것이라도 예전에 설명하던 곳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당신의 더 약한 자아와의, 당신의 낡은 정신과의, 그리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구와의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지도를 그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명료함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명료함이 당신을 따라오도록 무자비하게 행동하십시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못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의 침묵에 적응하게 하십시오.